어, 족부족 관절 파트, 저희 빈센트 병원의 김윤정 교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시는 것 같지만, 또 우리가 하다 보면 굉장히 실수도 많이 하고, 또 그만큼 중요한 게 그 앵클 프랙처가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김윤정 교수님께서 바이말레올라 프랙처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아주 좋은 강의를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윤정 교수님 준비되셨으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잘들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슬라이드 쇼 모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바이말레올라 프랙처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성필세트병원에 근무하고 있고 포대앵커를 전공하고 있는 김윤정이라고 합니다. 아마 온라인으로라도 처음 보는 선생님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자기소개를 했고요. 우리가 바이말레올라 프랙처는 앵클 프랙처의 일부인데 가장 우리가 흔하게 보고 있고 응급실을 보는 선생님이든 보지 않든 본인 스스로 경험한 경우도 아까 윤지원 센터 얘기하겠지만 사실 프랙처 중에 가장 흔하게 접하는 만큼 우리가 가장 쉽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누구나 픽스할 수 있지만 모두가 다 잘 고치는 건 아닌 프랙처 중에 하나라고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이유는 우리가 앵클 프랙처든 바이말레올라 프랙처를 포함해서 모든 발목 주위 관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수술을 다양하게 골절이 됐을 때 다양하게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 앵클 조인트의 컨그루티를 회복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해야 되는 이유는 포스트 트라우마틱 앵클 아스라이티스 모든 관절 주위 골절이 있을 때 우리 정형외과 의사들은 항상 그 관절의 아스라이티스가 외상 후에 속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골절 수술을 잘 해야 되는 것이 기본이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바이말레올라이니까 양쪽 미디얼 말레올러스, 레터럴 말레올러스, 내과 외과라고 표현하는 티비아와 피블라의 로어 엔드가 이렇게 아나토미컬하게 부러지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라테랄 말레올러스가 미디얼 말레올러스보다 조금 더 인페리어 그리고 포스테로 라테랄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조인트와 다르게 다시 원상 회복하는 것이 상당히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관절 내 골절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레디오그래픽하게 이 앱노멀리티, 뭔가 안 맞았거나 로테이션 또는 쇼트닝 같은 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각 뷰마다 AP부에서 봐야 된다, 멀티셀에서 봐야 된다, 여러 가지 사인들이 있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공부하실 때 정리를 하시고 이런 쉔턴 라인, 탈로크로라 앵글, 인사이슈라 피블라리스로부터 얼만큼 오버래핑이 있느냐 이런 거 따지는 거 등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들 실제로 환자 볼 때 저도 그렇지만 헷갈리고 급하고 잘 모르겠으면 안 부러진 건축하고 일단 환자를 비교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웨이트 베어링을 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냥 넌 웨이트 베어링이라도 최대한 트루 AP에서 확인을 했을 때 비교해서 다르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고 건축도 물론 골절이 있으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지만 어쨌든 건축이 대부분의 경우에 정상적이라면 이런 볼 사인을 팍스로 충분히 그릴 수 있잖아요. 이게 있다면 이거 쇼트닝이 좀 있고 로테이션이 됐을 수 있겠다를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응급실 발표를 하든지 교수님한테 노티를 하든지 여러분들끼리 대화를 할 때에도 항상 나오는 게 러기안센 클래시피케이션인데 풋 포지션이 수피네이션이냐 프로네이션이냐 플러스 폴스 디렉션이 익스터널 로테이션 되느냐 어덕션, 에비덕션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외우기로 항상 공부할 때 셋사빠뼈로 외우잖아요. 그래서 대정 책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풋 포지션에 따라서 수피네이션 된 것에서 익스터널 로테이션 된 게 가장 흔한 타입으로 1, 2, 3, 4단계로 갈수록 그렇게 로테이셔널 포스로 인해서 점점 미디얼 말레올러스까지 또는 델토이드 리가멘트까지 손상이 있는 것이고 어덕션 된 것은 스피네이션 어덕션 그다음에 프로네이션 된 것은 또한 익스터널 로테이션과 에이비덕션인데 프로네이션 됐을 때는 여러분 발목 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미디얼 말레올러스는 항상 약간 트랜스버스 또는 버티컬하게 골절이 있는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해서 이 상태에서 익스터널 로테이션 또는 에이비덕션 되니까 피블라는 상대적으로 하이 피블라처럼 조금 신데스모시스 레벨보다 조금 어퍼 레벨에서 골절이 일어나는 양상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라니스 웨버 클래시피케이션 주로 흔하게 쓰는데 레드럴 말레올러스를 기준으로 해서 신데스모시스보다 아래 인프라면 A,
그 트랜스 신데스모틱 레벨이면 B, 그보다 한참 위에 레벨이면 수프라 신데스모틱 C 타입으로 나누고요. 사실 이것을 다 컴바인해서 쓰고 있고 어느 하나의 클래시피케이션만으로는 다 설명하기 어려운 인저리 메커니즘도 많기 때문에 수술할 때 조금 더 세분화해서 이 수술의 리덕션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는 AOTA 클래시피케이션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 임상에서는 사실 이게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공부하는 용도로 좀 어떤 시뮬레이션을 이해를 할 때 인저리 메커니즘을 이해할 때 요거를 확인하시는 게 어 교과서에 있으니까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도 유튜브 많이 보니까 유튜브 보면 이렇게 인저리 메커니즘에 따라서 여러 가지 동영상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이게 인제 supination, pronation 얘기하고 있는 거고 external rotation이나 어 이 abduction, adduction에 따라서 이렇게 골절 양상을 보여주는 유튜브 주소들이 있으니까요. 이거 한번 보시고 확인하면 좋겠어요. 이건 스테이지에 따라서 로우 스테이지부터 하이어 스테이지까지 쭉 이렇게 3D 입체로 보여주는 유튜브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다가 뭐 머리도 식힐 겸 내 발 가지고 잘 시뮬레이션이 안 되면 이런 것을 한 번씩 봐 두면 여러분들은 동영상에 익숙한 세대이기 때문에 내가 봐서는 그 러기안슨 클래시피케이션 표를 계속 딸딸 외우는 것보다는 이걸로 머리에 각인하는 게 훨씬 더 공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으니까 나중에 참고하면서 시간 될 때 환자 볼 때 한 번씩 채널 구독해 놨다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그래서 피블라만 중요한 건 아니고 미디얼 사이드에 프로블럼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한데 미디얼 클리어 스페이스가 뭐 벌어졌네 어쩌네 하는데 벌어졌을 수도 있지만 그 환자가 아픈 상태에서 이제 엑스레이를 제대로 찍지 않았을 때 좀 어려운 평가하는 포인트가 될 때가 있어서 매뉴얼로 스트레스를 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환자를 페럴 포지션으로 피블라 쪽이 아래로 떨어지게 하면 그래비티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스트레스가 가해지면 신데스모틱 인저리가 있거나 델토이드 리가멘트가 잡아주지 못하고 터져 있는 상태라면 미디얼 클리어 스페이스가 벌어지겠죠. 이것을 그래비티 스트레스 뷰로 확인을 하는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화살표 보면은 피블라 프랙처가 디스탈해서 미니멀하게 있어 보이는데 미디얼 클리어 스페이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찍어 봤더니 역시 반대쪽에 비해서는 조금 벌어져 보이는 게 확인이 돼서 이거는 만약에 엑스레이로 텐더니스가 있을 수 있는데 있으면 무조건 의심하고 찍어야 되고 없다 하더라도 약간 의심스럽고 수술을 할까 말까를 헷갈릴 때는 반드시 한 번씩 트라이얼 해 보는 게 좋고요. 이건 하려면 사실 영상의학팀이나 영상의학과하고 조금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보여 드린 그런 논문이나 사진을 이용해서 엑스레이 기사들하고 조금 맞춰 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앵클은 조인트고 주변에 링 타입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한쪽에 크랙만 있다든지 할 때는 스테이블하지만 양쪽 모두에 문제가 생기거나 뭔가 언스테이블할 소스가 있는지 아닌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컨셉을 가지고 해야 되고 CT 여러분들 많이 찍지만 CT나 MRI는 우리가 다른 이제 수술을 대비해서 어떤 다른 구조물들의 문제가 있지 않은지 인트라아티큘라 패솔로지가 동반되어 있지 않은지 주변 아티큘라 리가멘트에 프로블럼이 있지 않는지 또는 카틸리지 프로블럼이 있지 않는지 보려고 찍는 경우가 많고요. CT는 이따가 제가 또 보여드리겠지만 인트라아티큘라의 프래그먼트가 동반되어 있지 않은지를 확인할 때도 유용하기 때문에 보조적인 수단으로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엑스레이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첫 번째 케이스는 85세 여자 환자, 바이말레올레 프랙처인데 미디얼 말레올레스는 그렇게 크랙은 심하지 않고 프래그먼트가 작아요. 피블라 프랙처가 약간 좀 쇼트닝이 의심되기는 했지만 웨버 A 타입으로 생각을 하고 나이도 많고 해서 SR 타입이 스테이지가 높아도 패스트 감고 잘 치료됐던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사실 이제 뭐 여러 가지 소스를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뭐 바이말레올라이면 무조건 수술한다 이런다기보다는 스테빌리티나 여러 가지 환자의 상황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이밍 오브 서저리라는 것은 이제 수술을 그럼 언제 할 것이냐. 사실 이제 앵클 프랙처가 깨끗하게 부러지는 경우가 사실 드문 것이 뭐 스웰링도 갑자기 많이 생기기도 하고 다른 데에 부딪혀서 또는 꺾이면서 안쪽에 있는 보니 프래그먼트들이나 소프트 티슈 스웰링 때문에 수술을 해야 되는 케이스일 때도 몇 시간 내에 수술이 좀 어려운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연구들에서 박테리아 같은 것들이 셀 안에 침투되는 것들을 보면 거의 뭐 15분 내에 해결된다 결정 난다는 이야기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뭐 진짜 그렇게 15분 내에 수술하지 않는 이상은 오픈 프랙처일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어렵기 때문에 조금 연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포인트가 어딘지를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우리가 환자를 볼 때 빨리 압박 고정 리덕션을 하고 크로스 리덕션을 어느 정도 해 놓고 얼라이먼트를 맞추고 압박 스플리팅을 하고 컴프레시브 밴디지를 하죠. 그리고 레그 엘리베이션을 하고요. 부종이나 수포가 발생하기 전에 수술하는 게 이상적이지만 처음에 골절이 생겼을 때 그것 때문에 생기는 헤마토마는 그냥 스웨일링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빨리 리덕션을 해 주는 것이 더 추가적인 주위 소프트 티슈 인벨롭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잘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환자가 이미 출혈 수포하고 다르게 이제 단순 수포에서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출혈을 동반한 헤모리직 블리스터가 있다면 이건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인펙션의 소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링클 사인이 생길 때까지 수술을 좀 연기해야 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 사진처럼 좀 무리해서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뭐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런 스킨 그래프트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서요. 필요할 때는 처음에 아예 프로필락틱 파쇼토미를 해서 나중에 수술을 할 수 있도록 소프트 티슈 인벨롭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블러가 많이 생기고 프랙처 블리스터가 생겼을 때 뭐 말려서 했지만 오른쪽 위에 그림처럼 윙클 사인이 생겨도 결국 인시전 넣어야 될 부분들에 문제가 있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레더럴 말레올러스나 미디어 말레올러스에도 이렇게 커브드 인시전을 사용해서 빈센트 온 선생님들은 많이 봤을 거예요. 이런 거를 해서 어쨌든 최대한 블리스터를 피해서 어프로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포지션은 저는 라테럴 포지션 주로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래도 힙이 약간은 익스터널 로테이션 돼 있기 때문에 트루 AP를 보기가 힘들고 AP 상태로 수술을 해도 되지만 라테럴 말레러스를 계속 옆으로 보면서 인시전을 넣어야 되는 상황이 돼서 피블라를 가장 먼저 맞춰야 되는 원칙을 지키려면 이 레테럴 포지션을 유용하게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해본 선생님들 알겠지만 그 앵클 입장에서는 AP를 볼 수도 있는 자세가 나오기 때문에 훨씬 유용한 방법이 된다는 팁을 알려드리고 싶고요. 레더럴 인시전 할 때 항상 우리가 족보처럼 야마로 나오는 것이 디스탈 피뷸라의 OCM 상방 레벨에서 슈퍼피셜 페로니얼 러브의 인터미디어트 도저히 큐테니어스 너브 브랜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 포스테리어 쪽으로 너무 가다 보면 당연히 슈랄 러브 만날 수 있지만 슈랄 러브보다는 오른쪽 위에 그림처럼 이 저기 러버 밴드로 해놓은 거 있죠. 이 플레이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슈퍼피셜 페로니얼 러브가 있는 경우가 있고 오른쪽 아래 그림처럼 미포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보이시나요? 여기에 이렇게 러브가 지나가서 까딱했으면 그 임핀지 될 뻔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리무벌 할 때도 사실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피블라 쪽에 별게 없다고 생각해서 단칼에 어, 본까지 인시전을 넣게 되면 이런 것들이 분명히 손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레테럴 인시전을 할 때 중요한 부분은 저는 J 쉐입을 써서 안테로 라테랄 쪽을 반드시 확인을 하는데 이렇게 가끔 보면 어긋나서 부러진 프래그먼트들이 피블라 쪽에 어태치되는 AITFL 어벌전 프랙처는 와그스테프, 티비아 쪽에서 샤프 투버클이 깨지면 샤프 프랙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 어벌전된 임핀지먼트 된 부분을 꺼내고 확인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커브드 인시전을 즐겨 사용하는 편이고 여러분들도 수술을 만약에 하게 될 때는 요 활용도를 좀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점은 인트라아티큘라의 탈락 카틸리지 부분까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 라테랄 탈락 카틸리지에 프로블럼이 있거나 OLT가 오스테오콘드랄 리전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컴바인드 서저리를 필요로 하면은 스코어를 보지 않고도 금방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한 인시전 어프로치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이죠? 이렇게 이미 이제 프랙처가 될 때 이런 사람들은 이게 결정이 난 거기 때문에 나중에 프랙처가 다 힐링이 된다 하더라도 앵클 페인이나 포스트 트라우마틱 아스라이티스의 원인들이 제공이 될 수 있는 포인트가 됩니다. 미디얼 사이드에서는 주의해야 될 거는 사피너스 너브와 베인인데 상대적으로 라테랄보다는 뭐 덜 중요하지만 만약에 인시전을 하다가 잘랐거나 손상을 줬다면 라이게이션 잘 하고 잘 주변 소프트 티슈에 묻어 주어서 이리테이션이 되지 않도록 하는 레티큘러스한 테크닉이 중요하겠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안테로미디얼 쪽에 약간 커브드 C 쉐이브 인시전을 이렇게 넣어서 안테로미디얼 아스로토미하고 역시 미디얼 사이드에서 어 뭐 어떤 리전을 확인할 수 있는 인트라아티큘러 패톨로지를 확인할 수 있거나 보니 프래그먼트를 꺼내기 좋은 거를 사용을 하고요. 그 하티스 노치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요 미디얼 숄더라고 부르는 요 커브드 된 티비아 플라폰드와 미디얼 말레러스 넘어가는 요 부위를 잘 인디케이터 삼아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요 인시전을 잘 쓰는 것이 활용도가 높겠습니다. 하지만 포스테리어 쪽에
티비알리스 포스테리어 텐던을 끼어 있다든지 포스테리어 쪽에 미디어 말레올러스 프래그먼트가 문제가 된다 하면 그냥 스트레이트 또는 약간 커브드 인시전을 넣어서 시야를 확보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이제 치료에서 이제 수술로 넘어가면 수술에서의 시퀀스는 비골 정복을 가장 먼저 해야 되겠고요. 연부 조직 병리를 최소화하지만 절개선을 아끼면서 미포를 너무 욕심내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일 경우에는 충분한 와이드 오픈을 해서 확실한 고정을 하고 리덕션을 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비골 골절 정복을 하고 나서 미디얼 사이드에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그것을 해결을 하고 나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피블라는 플레이팅이 기본이라는 거, 그리고 디스탈 스크류가 조인트 내로 들어가지 않게 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사진을 보면서 또 보면 되겠습니다. 인프라신데스마틱 A형 골절일 때에는 그 이제 전혀 단축이 거의 없는 레드럴 말렐러 단독 프랙처는 뭐 수술적 치료가 거의 필요 없지만 미디얼 말렐러스의 프랙처가 어덕션 인저리일 때는 이렇게 버티컬한 골절의 선이 있기 때문에 텐션 밴드 와이링보다는 플레이팅이나 스크루를 어 직각으로 박아서 고정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케이스들 좀 보시겠습니다. 57세 여자 환자, 웨버 A 타입이 있었고 프랙처가 이 팁이 조금 이렇게 뭐라 그래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심하진 않지만 그냥 놔두었을 때 라테럴 탈러 피블라에 임핀지먼트가 생길 것이 좀 의심이 됐고 포스테리어 말렐러스에도 프래그먼트가 있어서 언스테이블하다고 생각해서 수술을 진행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가장 많이 수술하게 되는 케이스가 B형 골절, 트랜스 신더스마틱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트라아티큘라 프랙처이기 때문에 피뷸라에 이런 식으로 러시핀을 고정한다든지 텐션 밴드 와이어링을 해서 언스테이블한 고정을 하는 것은 더 이상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피블라의 IM 네일 로드를 쓸 수 있는데 이렇게 뭐 특수한 기구들이 잘 나와는 있는데요. 이것을 테크니컬하게 자기가 자신 있지 않으면 플레이팅이 처음에는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으니까 주의를 바라겠습니다. 51세 여자 환자고 웨버 B 타입, SER 타입은 4고 AOTA B3였습니다. 상당히 봐도 조금 지저분한 골절 편들이 많이 끼어 있어서 수술을 결정을 했고 피블라 프랙처를 고정을 하고 나서 미디얼 말레올러스 프랙처를 고정을 했습니다. 포스테리어 프래그먼트는 이렇게 하고 나니까 비교적 잘 유지가 돼서 굳이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컨서브티브 케어를 했고요. 19세 남자 환자 역시 비슷한 케이스인데 포스테리어 프래그먼트가 상당히 크죠. 그래서 언스테이블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미리 피블라 고정을 먼저 하니까 리가멘토 텍시스에서 포스테리어 말렐러스 프래그먼트가 어느 정도 딸려 내려와서 포스테리어에서 그냥 클로즈드로 피닝을 했고 피블라 고정을 마저 하고 나서 훅 테스트를 통해서 신데스모시스의 인스타빌리티가 없다는 걸 확인하고 추가적인 고정을 하지 않았던 케이스입니다. 이제는 수프라 신데스마틱 프랙처인데 이게 응급실에서 오면 여러분들이 제일 좀 난감할 수 있고 거의 디슬로케이션처럼 오는 경우들이 많아서 수술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비골의 길이를 회복하고 로테이션이 있다면 그것을 교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는데요. 커뮤니션이 많이 심하다면 어쨌든 이쪽 아래쪽에 볼 사인이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맞추도록 랭스를 확보하는 테크닉을 뭐 인다이렉트 리덕션 테크닉 등을 이용해서라도 맞추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다시 리마인드 한번 하면 시간이 많지 않은데 그 볼과 다임 사인, 챈턴 라인은 반드시 회복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리덕션을 하고 나서 이 부분의 비크가 해결이 됐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선생님들은 이것을 벤치 사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요 라테랄 사이드의 아티큘라 서피스와 신데스모틱 라인이 회복이 되는 걸 반드시 확인을 하고 고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정이 됐다는 거를 리덕션이 된 걸 확인을 하고 63세 여자 환자 웨버 C 타입이었고 PR 타입 4였습니다. 포스테리어 프래그먼트가 조금 벌어져 있는데 이 피블라를 임시 고정을 해놓고 포스테리어 고정 먼저 하고 충분히 회복이 되어서 잘 치료됐던 케이스입니다. 10주째 약간 디스유즈 오스테오포로시스 있지만 앵클 조인트 몰티스 잘 유지되고 있었고 1.5년, 2년, 1년 반쯤 됐을 때 뭐 특별히 아스라이트 체인지 심하지 않고 원래 약간 탈라스의 그 밸거스 틸트가 좀 있는 환자라서 이쪽이 나중에 임핀지가 될 수 있겠지만 크게 문제없이 잘 걸어 다니는 환자였습니다. 16세 남자 환자, 보기만 해도 조금 난감하게 부러졌는데
CT 찍었더니 인트라아티큘러 프래그먼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헤마토마 데브리망도 할 겸 아스트로스콥을 보고 프래그먼트 제거를 해야 리덕션이 조금 유리할 수 있어서 오픈하기 전에 아스트로스콥 먼저 보고 이렇게 ORIF를 시행을 했습니다. 21세 여자 환자 역시 미디얼에 루즈바디가 보이는 프랙처가 동반된 환자였고 아스트로스콥으로 봐서 루즈바디를 꺼내고 나서야 리덕션이 좀 용이했던 환자고요. 그리고 피블라 고정하고 나서도 약간 미디얼이 이미 많이 벌어져 있었고 저 프래그먼트가 있을 정도로 델토이드 리가멘트 럽처가 있다고 판단해서 신데스몰틱 고정을 했다가 6주 정도에서 뺐습니다. 26세 남자 환자 SL 타입 4였고 바이말렐라 이퀴베일런트로 미디얼이 많이 벌어져 있어서 신데스몰틱 고정하고 좋아진 케이스였고요. 6주 차쯤에 리무벌 오브 트랜스인데틱 스크루를 하고 파셜 웨이트 베링 투 토탈 웨이트 베링 하면서 점차 자기 관절 모양을 잘 찾아갔던 환자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고요. 앵클 프랙처는 다시 강조하면 관절 내 골절이라고 생각을 해주고 러쉬핀이나 텐션 밴드 와이어링 가끔 우리가 아직도 브랜치 병원이나 로컬 병원에서 많이 해가지고 오는 경우들 보는데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피블라를 일단 먼저 맞추는데 그 길이와 회전 변형 교정이 중요하겠습니다. 플레이팅을 할 때 파커텍스를 물기 위해서 너무 디스탈 스크류를 많이 들어가게 하면 반드시 라테랄 탈락 카틸리지를 건드리고 조인트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수술해서 포스트 트라우마틱 아스라이티스처럼 만드는 경우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겠습니다. 피블라를 정리를 했는데도 미디얼 사이드에 와이드닝이 있다면 신데스마틱 스크류를 이용한다든지 아스트로스콥을 이용한다든지 미디얼 따로 열어서 델토이드 리가멘트를 다시 리페어 해주는 테크닉을 써야 된다는 포인트를 말씀드리고요. CMC 정형외과를 졸업하면 그냥 평범하기보다는 좀 더 아웃스탠딩하고 하이 퀄리티의 앵클 프랙처를 다룰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인정 교수님 굉장히 많은 내용인데도 아주 그 시간 내에 깔끔하게 잘 정리를 해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채팅창에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 조리경 선생님이 올리셨는데 다른 선생님들도 궁금하신 거 꽤 많으실 거예요. 채팅창에 궁금하시거나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좀 올려주시고, 네. 일단 지금 우리 족부의 대전성모병원 정재준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혹시 뭐 들으시고 좀 뭐 코멘트나 해주실 말씀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민정 교수님 강의 워낙 잘 해주셔서 선생님들 많이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옛날에는 뭐 앵클 프랙처 하면 이제 대표적인 게 라우게 한센 클래시피케이션이었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CT, MRI 없을 때 인저리 메커니즘을 확인해서 히든 인저리가 뭐가 있을지 이제 예측하고 거기에 대비를 하는 의미가 있었는데 사실 요즘은 대부분 다 뭐 앵클 프랙처 오면 CT랑 MRI 어떤 경우는 이제 CT는 루틴으로 찍고 MRI까지 뭐 루틴으로 찍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그 필요성이 이제 점점 유용성이 떨어지고 있는 거는 사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공의 선생님들은 좀 알고 계시는 게 더 좋겠고요.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특히 SA 타입에서는 그 메디아 말랄러가 버티칼로 된 경우에는 뭐 앵클 프랙처가 다 인트라아티큘러 프랙처이지만 그중에서 특히 이제 프라펀드 쪽에 그 카틸리지 디펙트가 있고 밀려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SA 타입에서는 고정하기도 좀 힘들고 고정하는 방법도 텐션 밴드 안 되고 트랜스버스한 픽세이션을 꼭 넣어줘야 되고 플레이팅 해도 괜찮고 하고 인트라티큘라의 그런 올라간 탈라 도움, 디스탈 티비아 도움을 내려주는 그런 프로시저가 꼭 필요하다는 거 선생님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전에 제가 주니어 때만 해도 막 피블라의 IM 메일이 막 한참 그때 막 그 회사에서도 홍보하고 그러면서 뭐 거의 플레이트 안 돼도 된다 막 이런 식으로 했었었는데 역시 트렌드가 결국은 이제 플레이팅을 해서 피블라를 잡아주고 랭스를 잡아주는 게 가장 기본이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전공의 선생님들이 질문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조류경 선생님, 교수님 강의 감사합니다라고 했고,
그 트리말레올라 프랙처에서 피블라를 리덕션을 하면 포스terior 립이 리덕션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책에서는 이제 트리말레올라 프랙처가 있을 때 리덕션하는 순서를 포스테리어를 하고 레터럴을 하고 미디어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트리말레올라 프랙처에서 그 리덕션하는 순서를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아마 수술적인 테크닉에 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질문이고요. 이게 항상 우리도 수술하면서 고민이 많이 돼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프래그먼트가 작으면 사실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프래그먼트가 크거나 아니면 뭔가 주변 소프트 티슈나 리가멘트들이 끼어 있는 경우들에는 이거를 해결해 줘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레터럴 말레올러스 일단 주로 먼저 맞추려고 하고 레터럴 말레올러스의 프랙처 사이트를 조금 벌려서 이렇게 젖히면 포스테리어 그 프래그먼트가 충분히 아티큘러 서피스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건 약간 좀 테크니컬하게 좀 디멘딩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필요하면 그렇게 오픈해서라도 포스테리어 말레올러스를 맞추고 레터럴 말레올러스를 다시 맞추고 해야 됩니다. 레터럴 말레올러스를 일단 최대한 했는데 포스테리어가 안 내려온다? 그거는 뭔가 something wrong이겠죠. 그래서 포스테리어가 충분히 맞지 않고 프래그먼트가 크든 작든 뭔가 아티큘러 서피스에 스텝 오프가 있거나 언스테이블하다 그러면 그거는 뭔가 잘못된 거니까 포스테리어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이 요새의 트렌드고 예전에는 아티큘러 서피스에 뭐 30% 이런 얘기 했는데 그런 퍼센티지나 길이나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적인 앵클 자체의 인스타빌리티가 얼만큼 초래되는지에 그것에 대한 판단을 서서히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요새는 되어 있기 때문에 포스테리어에 대해서 뭐 아주 적극적으로 어프로치를 해서라도 맞추고 레더럴 말레올러스 다시 어프로치해야 되는 테크닉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뭐가 먼저다라고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필요할 때는 어느 걸 해서라도 전체적인 균형을 잘 잡아야 된다고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 빈센트 병원의 3년차 정민기 선생님하고 대전성모병원 4년차 김재훈 선생님이 질문한 게 조금 연관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그 신데스모틱 인저리에 대해서 이제 두 분이 조금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요. 신데스모틱 스크류 픽세이션을 어떤 때 하신가요? 이게 이제 신데스모시스 인저리가 있을 때 어떤 때 이제 스크류 픽세이션을 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신 것 같고 정민기 선생님은 이제 이럴 때 스크류 픽세이션을 했으면 다른 임플란트보다 더 빨리 좀 뽑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그 시기가 언제쯤이고 이거를 빨리 뽑는 뭐 빨리 뽑는 거야 뭐 오래 놔두면 문제가 되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이 신데스모틱 스크류 픽세이션의 인디케이션 그리고 언제쯤 뽑고 또 혹시 이거를 오래 놔뒀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아마 뭐 그런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시간이 제가 좀 없어서 후반에 빨리 얘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피뷸라의 랭스가 회복되고 리덕션이 다 됐는데 신데스모틱 와이든이 인트라오피로 훅 테스트를 해서 자꾸 언스테이블하게 벌어지거나 아까 김지훈 선생님이 여기다가 질문을 했는데 이미 고정을 했는데도 미디얼 클리어 스페이스의 와이드닝이 건축 레퍼런스라든지 그냥 훅 테스트에서도 와이드닝이 어느 정도 아직도 남아 있다고 판단하면 신데스모틱 픽세이션을 해야죠. 근데 저는 스크롤을 쓰지만 최근에는 저 같은 경우도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그 테이핑으로 쓰는 경우도 있는데 타이트로프 같은 거를 쓰는 그렇죠. 경우도 있는데요. 네. 그래서 그거를 써서 어느 게 낫냐 이건 거는 뭐 좀 지금 차차늘 얘기인 것 같고 스크류를 박으면 사실은 문제가 뭐냐면 리스프랑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조인트에다가 우리가 스크류를 박으니까 그거를 계속 놔두고서는 있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리가멘트 힐링이 될 때까지 시간을 벌면 우리가 보통 앵클 프랙처 수술하고 나서 6주에서 8주 정도 때 웨이트 베어링을 시키는데 웨이트 베어링을 시킬 때 그 부분에 어느 정도의 모션을 허용해야 되는데 트랜스픽세이션이 되어 있으면 뭐 풀어질 수도 있겠고 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리가멘트 힐링이 어느 정도 됐을 시기에 우리가 빼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김지훈 선생님 얘기는 그래서 또 해결이 된 것 같고 적응증 아스트로스콥에 의해서 루즈바디가 있을 때 하는데 마찬가지로 꼭 아스트로스콥은 사실 인트라아티큘라에 뭐가 없어도 루틴으로 하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인트라아티큘라에 있는 헤마토마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바일라테랄한 인시전만으로 안에 인트라아티큘라를 다 볼 수가 없고 씻어낼 수가 없어서 루틴으로 볼 수 있는데 테크니컬 디멘딩 한다든지 시간 때문에 우리가 잘 안 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뿐이지 의미 있는 술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질문이 또 들어왔네요. 예, 네. 그러니까 그 신데스모틱 인저리가 미디얼 클리어 스페이스가 와이드닝이 있으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스크류로 이렇게 당겨주는 경우들도 있지만은 아까 말씀하실 때 그 델토이드 리페어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라고 했는데 언제쯤 그런 수술을 하는지 하는 거 하고 그 밑에 이지원 쌤은 이제 만약에 조금 벌어져 있을 때 그냥 처음부터 수술 안 하고 좀 봤다가 나중에 좀 벌어지면 그때 뭐 기구 뽑을 때 같이 하면 어떻습니까? 그 시기를 조금 나중에 하면 어떤가요?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데스머틱으로 다 이걸 당겨올 수 없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하기 전에 사실 미디얼 클리어 스페이스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으면 먼저 과감하게 델토이드 리페어를 하고 남은 부분을 신데스머틱에서 좁혀준다고 생각을 하는 게 순서일 것 같고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는 않지만 간혹 가다가 너무 주변 앵클 주변에 리가멘트들이 너무 터져 있으면 간혹 그럴 수가 있으니까 미디얼을 과감하게 열어서 델토이드를 뭐 임핀지돼 있는 걸 꺼내준다든지 리페어를 한다든지 하라는 거고 이 미디얼 쪽을 사실 간과해서 문제가 되는 거는 그 마지막 질문처럼 나중에 이 부분에 계속 뭔가 문제가 있고 텐더니스가 있고 환자가 걸을 때마다 그쪽을 아파하고 엑스레이는 크게 문제가 없고 뭐 약간 뭐 벌어져 보이지만 항상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리가멘트가 본 컨택이 돼서 힐링이 될 수 있는 시점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이니셜에 이거를 해결하지 않고 나중에 해결했을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는 당연히 없고 그만큼 리가멘트가 잡아줬어야 되는 앵클 조인트가 모션이 계속 있었다는 거는 아스라이티스로 갈 수 있는 소스가 이미 제공돼 있어서 분명히 보온에도 관절에도 문제가 생겼을 거기 때문에 나중에 하면 되지 뭐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건 좀 지양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명쾌한 강의하고 또 명쾌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셨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질문이 있고 또 하실 말씀들도 많으실 걸로 생각합니다만 우리 정해진 시간이 지금 다 됐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